자유한국당의 네 분이 점입 가경입니다. 지난 주말에 박 대통령 출당과 또 서청원, 최경환 제명을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서청원 의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 하면서 당신의 비리를 내가 안다라는 식으로 까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는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이러면서 노욕이고 노추다, 당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막가는 방향으로 두 사람이 거의 가고 있는데요. 홍 대표는 어제 미국을 방문하려고 이제 공항에 나가면서 공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이렇게 뒤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6년간 그렇게 말하려면 탄핵을 막았어야지, 탄핵 때는 숨어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 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6년간 이 당을 농단했던 사람들인데 쉽게 물러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6년간인가 하면 2011년 말에 홍 대표가 대표를 하다가 당시 친박들이 홍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정권 교체 전에 대선이 있는 해가 오기 전에 직전에 박근혜 체제가 이렇게 왔죠.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6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홍 대표가 이 제명을 의결한 다음에 서 대표의 반격 중에서는 홍 대표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서 대표가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알랑한 법 지식을 활용해서 혹세 무민하고 내로남불식의 징계의 칼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는 결격 사유다면서 성완종 의원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자료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로 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가자식 폭로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요. 이 사건은 2010년 6월에 홍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완종 씨, 그러니까 당시 성완종 의원이죠. 의원의 지시를 받은 윤석모 씨, 과거에 기자이기도 했고 성완종 씨 회사의 간부로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그러니까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1심에서는 1년 6월을 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윤석모 씨는 서청원 의원이 2014년 7월에 당대표 출마했을 때 캠프에 공보실장을 지낸 서의원 척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홍 대표가 서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의 부하였던 윤석모 씨가 나한테 돈을 1억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정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서청원 의원의 말이죠. 홍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2015년 4월 18일 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석모 씨는 서 의원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를 시켜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면서 그 이후에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서 의원과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면서 서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서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 것이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녹취록이 있다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에게 진정서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서 내가 해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 대표 측은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홍 대표는 친박들이 7명인가가 뭐 이 쪽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만든 성완종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왜 나를 서 대표 사람이 물고 늘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 대표가 결국은 이 언론인 출신인 윤석모가 서 대표하고 가까우면서 2010년, 11년에는 또 홍 대표의 선거도 돕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홍 대표 측이 2015년 4월 13일부터 14일 날 윤석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찾아가서 홍 대표가 아닌 보좌관한테 돈을 맡겼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해유했다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서청원 의원과 만났다는 한 인사는 서 의원의 대응이 치졸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나를 욕해도 홍 대표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심경에서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살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다 까발렸습니다. 상대방이 치명적일 수 있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홍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 의원이 그에게 정치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친박연대를 만들 때 일이겠죠. 이명박 정부 때죠. MB에게 요구하여 감형시켜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적반하장으로 달려드는 것은 무슨 양심이 남아서인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터지기 전에 물밑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당시키면 폭로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댓글에는 폭로전 기대할게요. 그나물의 그 밥이다. 자, 쓰레기들이 서로 더럽다고 싸우는 꼴이 가관이다. 자, 친박 책임져야 하는 거 인정. 근데 홍 씨는 왜 책임 안 지냐? 기준이 뭐냐? 자, 이런 일들이 있고요. 황희 선생이 한 말,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다 맞다. 홍준표, 서청원, 최경환이 다 맞는 말만 해대니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 하고 비꼬기도 하고 둘 다 똑같은 놈이다. 이야기를 하고 서청원, 최경환은 친박 간변사라고 떠들고 다니더니만 자기 주군이 탄핵당할 때는 쥐새끼 모양 말 한마디 안 하고 숨어 지내고는 이런 양아치가 보수당에 있었다니 도찐 개찐 거기서 50보 100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홍준표나 서청원이나 최경환이나요. 여기서 누가 누구 똑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데도 더 나쁜 놈이 있지 않겠냐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질 인물들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숱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이번 기회에 서로가 다 까가지고요. 서청원 전 대표는 홍준표 대표의 비리를 까고 홍 대표는 뭐 깔 게 있으면 또 까고 해서 쌍방이 총을 서로에게 쏴서 이런 수준의 보수 정당은 붕괴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요. 이런 정도의 형태 10% 뭐 15% 사이에 왔다 갔다리 하는 이런 정도의 정당이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뭘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만한 국감, 지금 뭐 국감 거의 끝나버렸잖아요. 이거 왜 합니까? 쟁점이 뭐라도 제대로 한 개라도 있었어요?
오히려 여권 쪽에서 훨씬 많이 깠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한 국회 심사, 또 여권 마음대로 통과시킬 국회 표결 법안이니 뭐니, 이거 왜 합니까? 지금 안보 문제를 놓고요. 미국 가면 뭐 할 건데,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면 미국에서 누가 기다렸다라는 듯이 하면서 고위급들이 아이고 오십시오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옛날에 야당 총재나 대표쯤 하면요, 미국 가면요, 그래도 정말 장관도 만나고 무슨 부통령도 만나고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도요, 얘들이 존재감이 있나? 너네들이 보수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자꾸 공갈총 쏘지 말고요, 진검승부를 해서 한 방에 이 보수 정당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 도리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친박이라는 작자들이, 나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하고 다닌 홍 대표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될 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친박의 핵심들이라는 사람들이, 좋았을 때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안고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싸우자고 하든지 친박을 결집시켜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야 정치적으로 국민이 봤을 때는 실패한 정파일 수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라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치를 더 오래 하는가 안 하는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들이 정치를 얼마나 더 연장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들이 가면서 보수 정당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 주고 가는 거. 저는 그걸 원하는데, 또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가 같이 죽겠다 싶으면 싸우지 말고 물밑에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또 적당히 썩 덮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준표 대표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애초에 이런 법적인 문제를 짊어지며 있으면서 대선 출마하고 당대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에 숱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당 내부에서도 지금 칼을 찌르는데 지금 어떻게 이 정권을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 내부에서도 가장 약한 데다가 찔러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 이참에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정리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본인은 자신의 재판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권력을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지경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똑같고요. 이 싸움요, 고수들이라서요, 폭로해서 끝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이들은 또 어느 시점에서 적당히 서로 덮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물밑에서 숱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갖고 있고 뭐 갖고 있으니까 방법이 좀 치사하지만은 그러지 말라고 전달했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서 한번 터지는 거라도 보면 그래도 보수 정당이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는 산통을 앓고 있구나 하겠지만은, 그렇게도 안 된다면 뭐 이걸로 저걸로 그냥 끝인 거죠.